몇천 개를 업로드해도 매출이 안 나오던 게 이 방법을 알고 적용하니까 시작 2달 만에 매출 2천만 원을 돌파했어요. 솔직히 다 말씀드리긴 아까운데 구매대행 저자본 무재고로 가능하다는데 진짠가? 구매대행 시작은 했고 열심히 업로드 하는데 매출이 안 나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 시작해도 부업으로 월 100만원 더 벌 수 있을까? 빨리 매출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무료로 해외 구매대행 큰 방향성이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볼 때쯤에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모두 해소가 되었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작 2달 만에 2천만 원을 돌파했던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시작 전에 한 가지 공지를 드리면 제가 8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빠르게 월 매출 1억을 달성했던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무료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아래 댓글창에 신청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먼저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때 월급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서 부동산 투자를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자가 막 엄청 오르면서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지고 예상했던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가 이자로 나가니까 현금 흐름이 정말 절실하게 됐었습니다. 한 개의 부동산에서 이자만 400만 원 이상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제 월급이 300만 원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큰 돈 들여서 사업을 했다가 자칫 잘못되면 정말 치명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리스크가 많이 없는 일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때 우연히 저는 해외 구매 대행을 유튜브에서 알게 되었고 적은 자본으로 재고도 없이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은 말 그대로 고객들의 주문을 대신해서 해외에서 주문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같은 오픈 마켓에 업로드해 놓은 제품을 고객이 주문을 하면 고객을 대신해서 제가 타오바오와 같은 해외 판매처에서 물건을 사주는 시스템이라서 초반에 큰 자본도 필요가 없고 재고도 없이 시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좋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건데? 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해외 구매 대행도 대량, 반자동, 수동 방식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대량은 말 그대로 어떠한 가공도 없이 상품을 대량으로 모두 올리는 등록 방식입니다. 반자동은 어떤 상품을 업로드할지 정한 후에 상품명, 상품 이미지, 상세 페이지, 옵션 등을 가공해서 마켓에 업로드하는 방식이고요. 수동은 상품 하나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가공해서 마켓에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처음에 반자동 방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대량 방식은 지식재산권 침해 이슈가 있고 내가 어떤 제품을 올리는지 모르면 공부에도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수동은 조금 어려워 보였고요. 그나마 반자동 방식이 어떤 제품을 올릴지 선택도 하고 키워드도 살짝 바꾸면서 공부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반자동 방식으로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카테고리 공부도 되고 키워드 공부도 됐었어요. 매일 어떤 상품을 올릴까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세상에 팔 수 있는 제품이 이렇게나 많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물론 반자동도 모든 제품을 꼼꼼히 보고 상세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서 지식재산권 침해 이슈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량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상세한 건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 지재권 이슈가 있을 만한 것들은 아예 안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는 계속해서 반자동에도 제재가 들어오는 것도 있었습니다. 마켓에서 상품 수를 제한한다든지 아이디 수를 제한한다든지 쿠팡 같은 경우는 상세 페이지가 중국어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 한글 번역을 해야 한다는 공지도 있었죠.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아직 닥치지 않는 문제를 너무 많이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오늘 해야 할 것들을 제대로 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반자동으로 제품 등록을 했어요. 하루에 거의 100개 이상씩은 올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개씩 판매가 되면서 진짜 신나기도 했어요. 와, 진짜 이런 물건을 사는구나. 상세 페이지가 중국어로만 되어 있는데도 어떻게 이런 물건을 살 수 있지? 정말 신기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팔릴 것들은 조금 가공해서 올리면 더 많이 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동 방식으로 전환을 해봤습니다. 수동 방식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수동 방식의 순서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어떤 상품을 올릴지 찾겠죠? 그걸 상품 소싱이라고 하는데 상품을 먼저 정하기 위해서 어떤 상품이 적합할지 많은 데이터를 보고 공부하고 분석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공을 해야 합니다. 대량이나 반자동 방식은 중국어를 그대로 올리지만 수동 방식은 중국어도 번역을 좀 하고 상세 페이지도 고객들이 구매를 하고 싶게끔 바꿔줘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객들에게 알려야겠죠? 고객들에게 최대한 많은 노출을 해줄 수 있게 해줍니다. 정리해드리면 고객들에게 내 제품을 노출시키고 상세 페이지를 보고 구매 동기를 유발시키고 구매까지 일어나는 단계마다 가공을 통해서 더 많은 판매를 일으키게 하는 전략이죠. 근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것 같아요. 상품 소싱? 난 온라인 판매 경험도 없고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걸 해? 상세 페이지 가공을 해야 한다는데 나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건 전혀 알지 못하는 똥손인데 가능한가? 노출을 하려면 마케팅 능력이 필요할 텐데 나는 홍보할 마케팅 SNS를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잘 모르는데 어떻게 마케팅을 할 수 있겠어? 제가 이런 고민과 궁금증을 하나하나 모두 타파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품 소싱은 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소싱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요. 아이템 스카우트나 판다랭크 같은 키워드 소싱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됩니다. 상세한 것들은 하나하나 이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리지는 못하지만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고 하나하나 눌러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시 상세한 소싱 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놔 주시면 확인 후에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세 페이지 가공. 정말 어려울 것 같죠? 여러분, 저도 완전히 똥손입니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프로그램 전혀 다루지 못해요. 게다가 미적 감각도 정말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미 남들이 잘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그런 게 있다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어떻게 쓰는 거지? 비싼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미리캔버스라는 공짜 사이트가 있습니다. 미리캔버스에는 이미 남들이 정말 멋지고 이쁘게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 내 상품과 어울릴 만한 템플릿을 하나 고르고 사진이나 문구들만 살짝씩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능력. 초보가 마케팅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저도 마케팅에 맞자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쿠팡에서는 광고만 잘 돌려도 충분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외부 요입, 유튜브 협업이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상품을 구매하게 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광고만 잘 돌려도 충분히 매출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를 어떻게 돌릴지만 알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상품 소싱 후에 썸네일도 바꿔주고 상품 페이지도 번역 작업도 하고 강조 포인트도 넣어서 변경해주고 광고도 돌리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한 제품에서 매출이 2천만 원 이상이 나왔었어요. 마진율이 한 18에서 20% 정도 되었었는데 제가 직장 다닐 때 받았던 월 300만 원보다 더 큰 금액이었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 개의 제품으로 매출을 이렇게 내니까 사실 주문 처리도 정말 쉬워서 하루에 제가 매출을 내는데 사용한 시간은 거의 2시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하고도 월급이 정해져 있는데 하루에 몇 시간을 안 해도 매출이 이렇게 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매출이 하루 만에 갑자기 급감을 하게 됐어요. 하루에 6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도 나왔던 매출이 갑자기 하루 매출 16만 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쿠팡의 아이템 위너 시스템 때문이었는데요. 아이템 위너는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특정 판매자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단독으로 노출시키는 쿠팡의 판매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저의 상세 페이지, 후기, 썸네일을 똑같이 하고 가격만 살짝 낮게 하면 제 제품은 노출이 아예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제품만 노출이 되는 시스템이죠. 판매자에게는 정말 최악의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후기까지 가져가 버리니까요. 저는 이렇게 위도적인 아이템 위너로 제품을 뺏기게 됐었고 엄청 초조하고 무서웠어요. 갑자기 저의 생계가 사라진 거니까요.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알게 된 방법들을 통해서 아이템 위너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이 방법으로 업로드를 했더니 그 후에는 매출 6천만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이 꿀팁들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면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도 월 6천만 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될 겁니다. 다음에는 더 도움이 되는 영상 놓치지 않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당장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빠르게 8개월이라는 단 기간 만에 월 매출 1억을 달성했던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무료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정말 이렇게 하니까 말도 안 되게 6개월 만에 월 매출 6천만 원을 달성했어요. 이 방법만 추가했는데 말이죠. 구매대행 큰 자본 안 들이고 재고도 없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일까? 업로드는 하고 있는데 매출이 없어 고민인데 돌파구를 알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부업으로 시작해도 월 100만 원 더 벌 수 있을까? 빠르게 매출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영상을 공유 들었습니다. 혹시 이전 영상 안 보신 분 있으시면 그 후속편이니까 꼭 시청하고 와주세요.
시작 전에 한 가지 공지를 드리면 제가 8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빠르게 월 매출 1억을 달성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 중입니다. 아래 댓글란에 신청 방법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알려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확실한 인지가 되어 있어야 해서 제가 다시 쉽게 꼭 알아야 할 부분 먼저 알려드리고 추가로 월 매출 6천만 원을 달성할 때 어떤 점들을 추가했는지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에는 자동, 반자동, 수동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량은 말 그대로 어떠한 가공도 없이 상품을 대량으로 모두 올리는 등록 방식이고요. 반자동은 어떤 상품을 업로드할지 정한 후에 상품명, 썸네일, 상세 페이지, 옵션 등을 가공해서 마켓에 업로드하는 방식이고, 수동은 상품 하나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가공해서 마켓에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은데 라고 물어보시면 제 추천은 반자동으로 시작해서 수동으로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반자동으로 업로드를 하시다 보면 키워드, 카테고리 공부가 되고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 처리, 그리고 CS도 해보면서 온라인 셀링의 기초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동 방법의 큰 틀 3가지 기억나시나요? 네, 첫 번째 상품 소싱, 두 번째 상세 페이지 가공, 세 번째 노출을 위한 마케팅 능력. 이 큰 부분들만 잘 해줘도 매출 1,000만 원 이상은 정말 나옵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시작 2달 만에 월 매출 2천만 원을 만든 거고요. 순이익은 약 18%에서 20%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매출이 나와서 행복해하는 와중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아이템 위너 시스템 때문에 다른 판매자에게 제 상품을 뺏기게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제 매출은 곤두박질 치게 되었죠.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생계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여러분도 실제로 당해보면 정말 짜증날 겁니다. 아이템 위너? 네, 이게 생각해보면 내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상품 업로드를 하고 판매를 잘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바로 가져갈 수 있으면 어떻게 앞으로 판매를 진행해야 하나. 판매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나만의 제품화를 하는 거였어요. 즉 차별화 전략이죠. 사실 같은 제품을 판매한다고 해도 소비자로 하여금 다른 제품처럼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정말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상표권을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상표권이라고 하시면 막연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등록할 상품명만 지어서 등록하면 됩니다.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상표권의 이름을 정하고 등록한다. 이게 끝입니다. 단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죠. 물론 상표권 출원 시에는 상표 한글명, 영문명, 로고까지 다 해서 하는 게 좋은데 너무 깊숙한 것까지 말하면 더 혼동되시니까 오늘은 개념을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요즘은 셀프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도 정보가 많고 아니면 대행업체에 맡겨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런 방법을 알고 모르고는 앞으로 세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차별점을 줄 겁니다. 상표권이 있으면 아이템 위너 매칭이 되더라도 분리가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템 위너를 의도적으로 묶는 분들도 굳이 상표권 출원된 것까지는 잘 건들지 않습니다. 지재권으로 신고당하면 몰 자체가 날아갈 수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을 출원하고 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출원한 상표권을 판매하려는 상품에 로고 각인을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각인이 안 되면 스티커라도 붙여서 들여오시면 매칭이 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상표가 각인된 상품 사진을 상세 페이지에 넣어 놓으면 위너 방지가 더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내 상표가 각인된 상품을 잘 팔면 이게 또 브랜딩이 되는 겁니다. 추후에는 사입까지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될 수도 있고요. 네, 오늘 영상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해외 구매 대행 단기간 고매출을 내려면 꼭 수동 방법을 알아야 한다였고요. 수동 방법의 큰 틀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상품 소싱. 두 번째, 상세 페이지 썸네일 가공. 세 번째, 노출을 위한 마케팅 능력. 쿠팡에서는 광고를 돌리는 것이라고 했죠. 네 번째, 나만의 로고 제작, 상표권 출원. 이렇게 큰 틀을 잡고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면 차별적인 매출을 내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는 여기에 어떤 걸 추가해서 제가 8개월 만에 월 매출 1억 이상을 돌파하게 되었는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다음 영상 놓치지 않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당장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8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빠르게 월 매출 1억을 달성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란에 신청 방법 나와 있으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 월 1억 매출을 8개월 만에 빠르게 달성할 수 있었고 제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말이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오늘 이 방법들을 모두 공유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어쩌면 인생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를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월급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부업으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더 벌고 싶으신 분들, 큰 리스크와 자본을 들이지 않고 큰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 온라인 사업을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빠르게 매출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 이미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잘 안 나고 있는 분들. 근데 혹시 이 내용들의 한 개라도 해당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이 당신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근데 카이로스 과학, 근데 네가 누군데? 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사실 별건 없고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취업해서 남들 다 취업할 때 저도 직장에 들어갔고요.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월급으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사고 싶은 것들도 사고 가고 싶은 곳 여행도 가면서 하루하루 그냥 잘 지냈습니다. 혼자서 쓰기에는 생활에 전혀 무리가 없는 월급을 받아서 크게 생존에 위협이 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은 사실 없었습니다. 제가 엄청 사치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을 많이 쓰는 스타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생활적으로는 크게 무리가 없었어요. 근데 매일 회사 집을 반복하는 쳇바퀴 같은 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 이렇게 살면 내 인생 후회가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물론 생활적으로 문제는 없었지만 굉장히 답답하고 저의 앞으로의 인생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의 5년 뒤, 10년 뒤 모습이 저의 상사분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절대로 상사분들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상사분들은 좋은 대학 나온 엘리트에 억대 연봉으로 돈도 꽤나 많이 받고 있었지만 그 생활이 저에게는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인생에 자유도가 있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회사 생활은 사실 그 자유도가 없이 갇혀져 있는 느낌이었고 저의 개인적인 성장에도 경제적인 성장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앞으로의 저의 인생을요. 근데 내가 이렇게 20년을 모아도 제 인생은 크게 바뀌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직장 말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씩 관심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직장을 다니는 주된 이유가 돈 때문이었거든요. 언젠가는 직장을 퇴사해야 할 텐데 그 전에 돈을 다른 방법으로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어본 경험밖에 없어서 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책과 강의를 들으면서 관심이 가는 것부터 조금씩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네트워크 마케팅, 에어비앤비, 부동산, 경매, 유튜브 등 다양한 것들을 해봤는데 엄청나게 그럴싸한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성과가 있었던 건 부동산 투자였는데 오늘은 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다음에 기회 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저것 해보다가 온라인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실 예전부터 제가 쇼핑몰이란 걸 꼭 한번 해보고 싶기도 했었고 온라인 사업 하면 뭔가 엄청 자유롭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막연한 생각도 있었죠. 그렇게 우연히 서칭하다가 알게 된 게 온라인 사업 해외 구매 대행이었습니다. 저는 시작할 당시에 리스크를 크게 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리스크가 최대한 없으면서도 수익의 상방이 뚫려 있는 걸 원했었는데요. 해외 구매 대행이 딱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즉 저자본 무재고로 큰 리스크 없이 잘 된다면 매출이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도 날 수가 있는 사업 모델이었죠. 저는 이걸 알고 가슴이 두근두근 했었고 바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업 비용이라 봐야 몇만 원 정도 비용인 통신 판매업 신고 비용이 정말 끝입니다. 온라인 사업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다 보니 따로 사무실도 필요 없이 집에서 할 수 있었고요. 근데 아마 여기서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 도대체 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해외 구매 대행은 말 그대로 해외 구매를 대신해주는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같은 오픈마켓에 팔고 싶은 상품을 업로드를 해놓으면 그걸 본 고객들이 저에게 구매를 해줍니다. 그럼 저는 고객 대신에 고객이 주문한 제품을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고 고객에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상품을 사서 큰 자금을 들인다거나 불량 재고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하고 2개월 만에 2천만 원, 6개월 만에 6천만 원, 8개월 만에 매출 1억 이상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편에서 어떻게 이렇게 비교적 빠르게 매출을 달성했는지를 알려드렸고 오늘 영상에서는 매출 1억 이상이 되었을 때 제가 어떤 행동을 했나를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먼저 이전에 말씀드린 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이전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복습을 하셔서 더욱 공고한 지식을 쌓으시고 처음 본 분들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방금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 해외 구매 대행도 굉장히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 많은 나라가 있고요. 방식에 따라서는 크게 대량, 반자동, 수동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국 구매 대행입니다. 다만 온라인 사업의 본질은 그 뿌리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기에 다른 나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들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방식은 대량, 반자동, 수동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 추천 방식은 반자동으로 시작을 해서 수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먼저 각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대량은 말 그대로 어떠한 가공도 없이 상품을 대량으로 모두 올리는 등록 방식입니다. 반자동은 어떤 상품을 업로드할지 정한 후에 상품명, 상품 이미지, 썸네일, 상세 페이지, 옵션 등을 살짝씩 가공해서 마켓에 업로드하는 방식이고요. 수동은 상품 하나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를 정말 상세하게 분석하고 가공해서 마켓에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는 건 없지만 처음에 반자동으로 하시면서 키워드와 카테고리 공부도 해보시고 상품 업로드도 해보고 CS도 경험해보면서 판매 경험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자동 방식으로 매출이 크게 나시는 분들이나 어느 정도 키워드나 카테고리를 공부하셨다면 그 다음으로는 수동을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또한 이 수동 방식으로 빠르게 구매추를 달성할 수 있었고 대부분 비교적 빠르게 구매추를 달성한 분들은 수동 방식으로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수동 방식은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기억 안 나신다고요? 네,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상품 소싱, 두 번째 가공, 세 번째 노출 이라고 했습니다. 네,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소싱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소싱이란 내가 오픈마켓에 올릴 상품을 찾는 걸 소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상품이든 일단 올려야 팔릴 가능성이 있고 매출이 나올지 데이터도 보고 공부도 하고 분석도 하면서 소싱할 물건을 결정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가공입니다. 대량이나 반자동 방식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가 있는 걸 보통 그대로 상세 페이지에 올리지만 수동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를 제대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이 보고 구매를 하고 싶게 만들게 바꿔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공 작업이 필요한 거고요. 다음으로는 노출. 아무리 상품을 잘 소싱하고 상세 페이지, 썸네일 같은 곳들을 가공을 잘 해도 저희의 상품을 살 고객에게 노출이 안 되면 말짱 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 작업을 꼭 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또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소싱이라는 걸 온라인 사업 경험도 없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포토샵 같은 이미지 작업 툴을 사용할 줄 모르는데 상세 페이지 가공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마케팅의 맞자도 모르는데 노출을 내가 어떻게 시킬 수 있겠어? 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고민은 절대로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이라서 경험이 없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하다 보면 정말 별것도 아닙니다. 먼저 상품 소싱은 요즘 너무 좋은 앱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템 스카우트나 판다랭크 같은 사이트를 활용하면 소싱할 것들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냥 처음에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방법만 익히면 되는 거죠. 그리고 상세 페이지, 이것도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에서 무료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저도 포토샵 같은 거 전혀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미리 캔버스로 처음에 다 작업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미리 캔버스에는 이미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템플릿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 템플릿을 골라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마케팅 능력. 네, 제가 주려하는 쿠팡에서는 마케팅 능력이 크게 없어도 광고가 그 역할을 대신해 줍니다. 그래서 광고 돌리는 방법을 배우면 이것도 손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거쳐서 상품을 업로드하고 판매를 시작하니까 2개월 만에 월 매출 2천만 원 이상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6개월 차에 매출 6천만 원을 돌파하면서는 어떤 걸 했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상표권 등록 그리고 로고 작업입니다. 쿠팡에는 아이템 위너라는 시스템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이템 위너라는 게 저희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상품을 잘 팔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바로 내 상품을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쿠팡의 시스템이죠. 그래서 매출이 1,000만 원 나오다가도 다음 달에 갑자기 매출이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판매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말 짜증이 나고 무시무시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상표권 등록과 로고 작업을 통한 차별화 전략을 하면 같은 제품이라도 쿠팡 시스템도 고객도 다른 상품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내 제품화, 즉 브랜딩화를 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크게 어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내가 몰랐을 뿐이지 배워서 하면 정말 별거 아닙니다. 상표권을 정하고 등록한다.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로 알려드릴 부분은 월 1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제가 했던 겁니다. 그건 바로
제작이었습니다. 상품을 제작한다니 처음 하는 입장으로서는 도무지 감도 안 올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누군가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큰 방향성을 알려줬다면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해외 구매 대행에서 제작이라는 게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만큼 엄청 대단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남들이 판매하지 않는 상품들을 추가해서 세트 구성으로 판다던가, 다른 사람이 팔고 있지 않는 색상을 추가로 소싱한다던가, 모양을 조금 변형시키거나 하는 방법으로 나만의 제품을 다른 제품과는 조금 다르게 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이런 조금의 제작 과정을 거쳐서 남들이 잘 팔지 않는 색상과 디자인을 판매했고, 이렇게 하니까 월 매출 1억 이상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상품 서식, 두 번째 상세 페이지 썸네일 가공, 세 번째 노출을 위한 마케팅 능력 배양, 네 번째 나만의 상표권 로고 제작, 다섯 번째 나만의 제작 상품 만들기. 이렇게 큰 방향성을 잡고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면 정말 비교적 빠르게 차별화된 매출을 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빠르게 결심하고 빠르게 행동한다 입니다. 제 내피셜이 아니라 성공하게 유명한 저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세요. 실패하더라도 무조건 빠르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배우는 것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네, 2024년이 밝았습니다. 벌써 한 해가 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어요. 시간은 저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큰 방향성은 다 알려드렸잖아요. 너무 많은 고민과 걱정보다는 1g의 작은 실행이라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1g의 작은 실행이 나중에는 생각지도 못하게 커져 있을 거예요. 다음에는 더욱 실전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해서 공유 드릴 테니 영상 놓치지 않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몇 달을 정말 고생했네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2024년도 힘차게 화이팅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300에서 500만원 초기 자금을 가지고 지금 꾸러기님은 올 매출 1억을 달성하시고 마진율이 거의 25% 이상, 27%라고 하셨는데 그럼 거의 한 달 만에 2,500만원 이상을 버신 거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정말 독보적인 제가 지인이자 게스트이자 또 제 컨설팅을 들으신 꾸러기님을 모셨는데요. 정말 꾸러기님이 갑자기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월 1억 매출을 반자동으로 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너무 정말로 많이 놀랬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내용들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요청드려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꾸러기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해외 구매 대행으로 월 매출 한 7천에서 1억 정도를 내고 있는 꾸러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꾸러기님 근데 정말 월 1억 이상을 내는 거는 해외 구매 대행으로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꾸러기님 근데 이제 이미 월 1억 매출을 달성하셨으면 정말 많은 것들을 공부하시고 또 실행도 하신 부분인데 수동 컨설팅을 들어보시면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어떤 점을 새롭게 알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수동 부분에 대해서 되게 친절하게 디테일적으로 잘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반자동으로만 상품을 올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어느 순간은 그 반자동에 익숙해서 상품을 생각 없이 계속 올리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수동을 배우면서 느꼈던 거는 그 상품에 대해서도 분석도 어느 정도는 반자동보다는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정말 분석을 많이 하면서 상품을 올리구나라는 걸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이 시장이 정말 다각적으로 이렇게 보는 눈이 좀 많이 커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생각이 좀 틀이 많이 깨졌고,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카이로스님처럼 한번 수동으로도 매출을 5천 1억을 한번 만들고 싶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근데 해외 구매 대행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도 어떤 건지 모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차근차근하게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꾸러기님도 계속해서 온라인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처음에 어떻게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다가 그 직장의 월급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아는 지인 형께서 국내 스마트 스토어로 부수입으로 번다고 해서 이제 바로 저녁에 유튜브로 검색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을 접하게 되면서 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만큼은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거는 그게 굉장히 쉽지는 않거든요. 저녁 시간에 한 7시에 퇴근하고 와서 밤 2시, 3시까지 그 해외 구매 대행을 일을 해야 되고 다음날 이제 또 직장을 다녀야 되다 보니까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그런 해외 구매 대행이나 아니면 수동으로 이런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게 어쨌든 사업이다 보니까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들어보니까 되게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온라인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시작을 하셨을 때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국내 위택도 있고 아니면 다른 나라도 있고 되게 많은데 어떻게 하다가 중국 구매 대행을 하게 되셨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고 바보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뭐냐면은 국내에도 있고 해외도 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중국어고 해외면은 진입 장벽이 좀 높지 않을까. 진입장벽 높게 오히려. 네, 만약에 이제 국내면은 한글이고 그리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중국 쪽을 시작을 하면은 우리나라 언어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그런 사이트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분명히 낮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는. 그럼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면서 중국 구매 대행을 하시면서 네. 이런 장점이 있다. 네. 이건 되게 좋다. 이런 것들을 좀 있을까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거는 마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 해외 구매 대행은 아무래도 마진이 평균적으로 20%에서 30%가 남다 보니까 또 중국에서 물건을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사다 보면은 중국 판매자들이 쿠폰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 있는 쿠팡처럼 뭐 11번가처럼 그 물건을 살 때 이제 뭐 3,000원인가 4,000원 정도 깎아주듯이 그런 타오바오에 있는 그런 판매자들도 많이 그 물건에 대해서 많이 할인을 해주다 보니까 뭐 40% 50% 남대도 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버는 돈이 마진이 많이 남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억 벌었을 때, 네. 1억 매출 났을 때 마진율이 어느 정도로? 그때 한 27% 정도 났던 것 같습니다. 27%요? 네. 진짜 높네요. 네. 다 빼고 이제 27%가 났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2,700만 원을 버시는 대단하십니다. 네. 아, 네. 근데 그런 말들도 되게 많잖아요. 이제 구매 대행은 조금 포화 시장이다. 네. 쉽지 않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을 아직도 많이 받고 있고 지인들 분들도 이제 제가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니까 나도 시작을 해도 되냐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이 포화 상태고 레드오션이라는 말은 1년 전, 2년 전에도 계속 있었던 시장이었고 근데 이 사업의 특징이 굉장히 단순하게 시작을 할 수 있고 저자본으로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또 쉽게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 사업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정말 적다. 그래서 저는 그 처음 시작하는 단계는 레드오션이고 엄청 진입 장벽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만 잘 이겨내면은 블루오션이라고도 생각을 들 정도로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처음에 자본이 어느 정도는 네. 준비가 되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구매 대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자금은 처음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있으면 좋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게 사업이다 보니까 아예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최소 한 300에서 500 정도는 있으면은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300에서 500. 네. 네. 300에서 500만 원 초기 자금을 가지고 지금 꾸러기님은 월 매출 1억을 달성하시고 마진율이 거의 25% 이상, 27%라고 하셨는데 그럼 거의 한 달 만에 2,500만 원 이상을 버신 거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럼 이 1억을 달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나 소싱 방법이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을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5천이 나오고 7천이 나와도 대부분 이 단계에서 이제 알바생을 뽑거나 직원을 뽑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자동화를 만드는 단계인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직원 1명, 그다음에 알바생 2명 정도를 쓰고 계속 그 직원을 뽑아서 제 시간에 일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저도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새벽 1~2시까지 계속 일을 하면서 제가 해왔던 방식을 계속 그대로 더 열심히 더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달려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계속 7천, 9천, 1억까지 이렇게 달성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한 방식으로 꾸준하게 업로드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정확한 방식이라고 하면 네. 뭐 어떤 카테고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키워드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거는 해외 구매 대행으로서 적합한 상품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 구매 대행에 맞는 상품이 있는데 국내에 어울리는 상품들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키워드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메인 키워드를 어떻게 다룰 건지, 그러니까 서브 키워드를 어떻게 다룰 건지에 대한 적합한 방식으로 이렇게 상품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방식으로 올리다 보면은 마켓에 상품이 5,000개고 10,000개여도 매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상품을 잘 고르고 그다음에 상품명 그다음에 이런 옵션명도 좀 디테일하게 좀 적어줘야지만 마켓에 있는 매출이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키워드 그리고 옵션명까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전제는 해외 구매 대행으로 잘 팔릴 상품이 어떤 건지 고민해보는 그걸 대전제로 깔고 가서 제대로 잘 올리면 큰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하면 무조건 된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꿀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월 매출 1억을 달성하고 나서도 배움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저랑 같이 수동에 대해서 컨설팅도 같이 하셨는데 수동 컨설팅을 받으면서 어떤 점이 좋았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해나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도 계속 매출을 늘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 한 방식으로만 사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수동 방식으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사입이든 브랜딩으로도 이 사업을 할 그 생각이 있어서 카이로스님한테 수동을 이렇게 연락을 해서 물어보게 돼요. 일단은 수동으로 매출을 5천만 원 이상을 내는 게 이번 연도에 좀 목표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게는 뭐 10개, 적게는 5개의 상품으로 매출을 5천만 원 이상 내는 게 목표고 계속 한 가지 방법으로 내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다른 것들을 노력을 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도 이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알려드린 이대로 하시면 분명히 그 목표 매출은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곧 연락을 주시겠네요. 네.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여쭤봐줘도 되니까 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는 분들이 또 온라인 사업이나 해외 구매 대행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꼭 이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말씀이 있다면 네.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도 하나의 정말 사업이다. 근데 너무 유튜브 같은 거에서 단순하게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가볍게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또 하나의 사업인 거고 또 제가 매출을 1억을 찍었다고 해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매출을 1억을 찍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과 또 굉장한 CS와 굉장한 또 그 진상 고객님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히 그런 돈을 이만큼 벌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을 1억을 찍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그냥 단순하게 나도 저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저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놀고 싶은 것들을 잠시 미루고 그만큼 시간 대비를 투자를 해야지만 이것도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꾸러기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사업이든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본질은 내가 하는 만큼 정말 열심히 해야지 그 보상이 따라오잖아요. 근데 저는 해외 구매 대행을 알고 정말 이게 이거 좀 사기적이다라고 느낀 게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창업 자금은 한 5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하신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월 매출 1억을 만드시고 그렇게 만들고 난 후에 이제 마진율도 사실 정말 높은 편이시잖아요. 한 달이면 한 2,700만 원인데 근데 오프라인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좀 치킨집이라도 차리게 되면은 몇 천만 원, 몇 억은 그냥 이제 투자금으로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도 사실 500만 원, 1000만 원 벌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데 해외 구매 대행은 사실 재고 리스크도 없고 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게 된다면 또 그만큼의 매출이 상단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리스크 없이 또 잘 되면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나만의 노력이 따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기는 이번에 저한테 이제 수동 컨설팅을 받으시고 또 자기 사업을 계속해서 잘 꾸려 나가시면서 이 반자동 그리고 플러스 수동까지도 마스터 하셔가지고 꼭 원하시는 목표 달성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시 다음에 또 더 잘 되시면 또 인터뷰 하러 갈 테니까요. 잘 매출 준비해 주시고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024년 화이팅!